주머니엔 나싱밖에 없어요. 잉? 나싱폰? 테크는 대신남? 안녕하세요. 대신 리뷰한 대신남, 저는 방구영입니다. 중저가형 스마트폰 중 디자인 갑오브 갑하면 떠오르는 나싱폰. 오늘은 바로 그 나싱폰 최신 모델을 준비해봤습니다. 출시 전 미리 받아서 사용을 해봤습니다. 전작 2A 모델에서 아쉬웠던 부분이 대부분 채워진 느낌이랄까요? 그런데 가격도 채워져. 과연 나싱폰 3A는 쓸만하긴 할까요? 대신남에서 꼼꼼하게 체크해봤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준비한 제품은 나싱폰의 새로운 모델 나싱 3A가 그 주인공입니다. 일단 디자인만 보면 전작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전작 2A는 나싱폰만의 아이덴티티를 할 수 있는 내부 기판 구조가 보이는 반투명 플라스틱을 사용했다면 3A로 넘어가면서 강화 유리 패널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확실히 소재 사용에 따라 고급스러움이 더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IP64 등급으로 전작 대비 방진 기능이 강화됐습니다. 다만 유리를 사용하면서 중량은 약 11g 정도 더 무거워졌다는 점과 방수 기능은 전작과 동일하다는 점은 다소 아쉬웠습니다. 외관에서 가장 도드라진 변화는 바로 트리플 카메라에 있습니다. 나싱 3A는 5천만화소 망원 카메라를 추가해 2배 광학줌은 물론 최대 30배 울트라줌까지 촬영 가능합니다. 이로써 120도 초광각부터 망원까지 다양한 화각을 담을 수 있게 됐습니다. 카메라 성능은 잠시 후 테스트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카메라 주위를 감싸고 있는 나싱폰만의 글리프 인터페이스는 동일하게 지원됩니다. 쉽게 말해 스마트폰 후면 3개의 LED 조명과 진동 및 독특한 사운드를 통해 시각적인 벨소리를 설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비트박스 느낌의 아브라 설정이 좋았습니다. 그 외에도 후면 볼륨 조절 시 LED로 볼륨 레벨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음악을 LED 리듬에 맞춰 전멸할 수 있는 음악 시각화, 폰을 뒤집어 놓으면 LED 조명으로 무음 알림 받기 기능 등 다양한 설정을 글림프 인터페이스를 통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싱폰에서 해당 기능을 빼놓으면 시체죠. 또한 전원 버튼 아래로 물리적인 버튼 에센셜 키가 추가됐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해당 키를 길게 누르면 음성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단순 음성 녹음이 아닌 언어를 인지해 녹음을 메모로 남겨주기 때문에 학생, 직장인은 물론 저와 같은 크리에이터에게도 필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없을 땐 모르지만 한번 써보면 그 매력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죠. 또한 카메라를 실행시킨 다음에 에센셜 키를 길게 누르면 화면 캡처와 함께 음성 녹음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 어디서 사야 될지 메모로 남겨놔. 자기 전 에센셜 스페이스를 통해 저장된 정보를 활용 투두리스트를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캡처뿐만 아니라 이미 촬영한 사진에도 음성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다만 처리 시간이 다소 걸린다는 점과 해당 버튼을 커스텀할 수 없다는 점은 아쉬웠습니다. 카메라 셔터를 사용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반셔터 기능까지 있으면 무조건 살 것 같습니다. 다만 추가 기능이 업그레이드 될 예정이라고 하니 해당 부분은 조금 더 기다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나싱폰 3A는 국내 정발 스마트폰에서는 보기 힘든 듀얼 나노 유심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유심을 최대 2개까지 동시 사용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전화, 문자와 데이터 사용 유심을 별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해당 기능은 해외여행 및 출장 시 현지 유심으로 데이터를 사용해야 하는 사용자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품질은 어떨까요? 사이즈는 6.77인치로 전작 6.7인치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패널은 AM OLED, 해상도는 1080x2392 FHD+, 주사율은 120Hz, 최대 밝기는 HDR 환경에서 3000니트까지 지원합니다. 기본 수동 조절에서는 최대 800니트, 직사광선 아래에서는 자동 밝기 모드 시 최대 1300니트까지 지원, 야외에서도 선명한 화면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운드는 듀얼 스테레오 스피커를 탑재해 영상이나 음악 감상을 하기에 부족함을 느끼기 어려웠습니다. 베젤 역시 슬림할 뿐 아니라 상하 좌우 모두 균일하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는데요. 아이폰 15 프로 맥스와 비교하면 약간 더 두껍긴 하지만 아이폰 대비 4분의 1 가격으로 저렴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AOD 역시 지원됩니다. 이번 나싱 3A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메라 성능이 대폭 개선됐습니다. 기존 2개의 카메라에 더해 5천만화소 망원 카메라를 추가했기 때문이죠. 2배 광학줌 물론 4배 센서 줌까지 손실 없이 촬영 가능합니다. 특히 30배 울트라줌을 지원 갤럭시 플래그십 모델에서 느낄 수 있는 망원줌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5000만 화소 메인 카메라 역시 센서 크기가 더 커져 픽셀 단위 기준 더 많은 빛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조도 환경에서 유리해졌습니다. 초광각 카메라 역시 120도로 화각이 더 넓어졌습니다. 두 제품으로 동일한 환경에서 피사체를 촬영해본 결과 확실히 망원 렌즈를 추가한 3A 제품에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었습니다. 동영상의 경우 4K 30프레임, OIS 광학 손떨림 보정과 EIS 전자 손떨림 보정을 지원한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49만원대 스마트폰에서 이 정도 카메라 성능이면 아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전면 카메라는 3200만 화소는 동일하지만 89도 화각으로 조금 더 화각이 넓어졌습니다. 한 가지 OS 역시 나칭 OS 3.1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이를 통해 깔끔하면서 독특한 위젯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35mm 위젯을 클릭하면 35mm 화각 기준 카메라 촬영을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만보기와 같은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이 더해진 위젯으로 화면을 꾸밀 수도 있었습니다. 특히 하단 구글 검색창을 지우고 아이콘만 나열할 수 있는 기능 및 레이아웃 설정도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나만의 유니크한 스마트폰 사용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할까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했던 건 하드웨어 스펙과 성능이었습니다. 전작 2A는 디멘시티 7500 프로 AP를 사용했다면 이번 3A로 넘어오면서 퀄컴 스냅드래곤 7S 젠 3로 AP가 변경됐기 때문이죠. 램은 기본 8GB, 스토리지는 128GB를 전합니다. 리뷰 모델 기준 상위 옵션인 12GB 램에 256GB 스토리지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AP의 연산 처리 성능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긱벤치 6를 돌려본 결과 멀티코어는 3347점으로 전작 2572점 대비 약 30% 향상된 성능을, 싱글코어는 1181점으로 전작 1115점과 비교하면 오차 범위 내에 비슷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그래픽 성능도 테스트해봤습니다. 3D 마크 와일드 라이프 기준 4004점으로 전작 4144점과 비교해 약 3.5% 정도 낮은 성능을,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의 경우 1052점으로 전작 1149점 대비 약 9% 정도, 스틸 로마드 라이트는 382점으로 전작 449점 대비 약 17% 정도 낮은 점수를 보여줬습니다. 사실 오차 범위를 감안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랄까요? 다만 퀄컴의 AI 엔진을 통해 AI 작성 처리 성능이 전작 대비 대폭 향상됐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에센셜 스페이스를 통해 음성, 텍스트 변화 처리와 같은 작업을 하기 위해 선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 AI 벤치마크를 돌려본 결과 2A는 547점, 3A는 1260점으로 약 2배 정도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 이번 스마트폰은 멀티코어 성능 약 30% 정도, AI 처리 성능은 약 2% 정도 향상됐습니다. 싱글코어는 비슷하지만 그래픽 성능은 다소 낮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는 5000mAh 대용량 배터리, 고속 충전은 기존 45W에서 50W로 소폭 빨라졌습니다. 완충까지는 56분, 50% 충전까지는 19분이면 가능합니다. 배터리 용량으로 보면 갤럭시 S25 울트라와 동일합니다. 다만 무선 충전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무선 네트워크 환경은 와이파이 6, 블루투스 5.4, NFC를 지원, 다양한 디바이스 및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기에도 부족함 없는 스펙을 자랑합니다. 센서 역시 전면 디스플레이 지문 센서, 근접 센서, 가속도계, 자이로스코프 및 조도 센서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센서를 지원합니다. 그럼 배신남의 평가는 어떨까요? 이번 나싱폰 3A는 6.77인치 최대 3000니트 밝기의 준수한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다는 점, 향상된 카메라 성능과 추가된 망원 카메라로 준 플래그십에 준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점, 에센셜 스페이스 및 에센셜 키를 통해 실시간 음성 메모로 일과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점, 나싱폰만의 글리프 LED와 나싱 OS 3.1을 통한 나만의 스마트폰을 완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스냅드래곤 7S 젠 3를 사용하면서 멀티코어와 AI 성능이 향상됐지만 싱글코어는 비슷한 수준, 그래픽 처리 성능은 오히려 기대보다 다소 못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물론 전작과 비교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더 높은 성능을 기대했기 때문이죠. 판매 가격은 국내 정발 기준 8GB, 128GB 옵션은 499,000원, 12GB, 256GB 옵션은 569,000원에 출시됐습니다. 전작의 경우 399,000원으로 300,000원 끝자락으로 가성비 타이틀을 쥐고 있었다면 3A는 10만원이 올라간 40만원 끝자락에서 시작됩니다. 디스플레이, 카메라, 그리고 후면 강화 유리 소재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이해를 못하는 수준은 아닙니다. 물가 상승과 높아진 환율이 적용된 2A 스마트폰이 419,000원대로 높아졌다는 걸 감안하면 말이죠.
개인적으로 가격에서 살짝 고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싱폰만의 감성과 카메라 성능 그리고 추가된 에센셜 키 버튼을 감안하면 충분히 구매할 만한 가치는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나싱2A? 나싱3A?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패션일단부터가 가전제품까지 그 선택은 언제나 완벽해. 실패한 적이 없어 믿고 맡길 수 있어. 대신 사는 남자 그는 나의 구세주. 대신 사는 남자 그는 나의 영웅. 그의 선택은 언제나 옳아. 내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주네. 대신 사는 남자 그는 나의 구세주. 개 허접한 게 단돈 5만원. 말도 안 돼. 줘도 안 먹을 것 같은 게 단돈 68,000원. 미쳤군. 가성비가 사망했잖아. 도와줘요. 말방구 가성비. 찾았다. 너에게 딱 맞는 가성비. 말방구 가성비.